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주를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 적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 적천수 542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병신의 지지 신금의 합총형의 팔을 공부하고 사주 사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살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은 인신사해입니다. 지지의 인신사해입니다. 인신사해는 같은 인신사해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인신사해는 바로 생지입니다. 인신사해, 인사신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계절별로 보면 인사신해가 됩니다. 신금이 사화를 만나면 먼저 지합이 됩니다. 사신합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 형이 되고 파가 됩니다. 전에 합은 좋은 것이지만 합을 좋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합은 다정다감한 분위기,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합입니다. 합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력 없는 무당들이 합이라서 좋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합을 하지만 형이 되고 파가 됩니다. 신금이 인목을 만나는 것은 인신충, 신인충이 됩니다. 충이 되는데 형도 되지만 충이 될 때는 형을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근데 신이 인을 만나면 바로 탕화이기도 합니다. 탕화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신이 해를 만나면 육해입니다. 그러나 신금에서 해수를 생해주는 관계라 그래도 고통이나 부담이 다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신이 파를 만나면 사를 만나면 파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사를 만나면 처음에는 합이라서 거래가 좋지만 중간에 배신, 불화, 문제, 손재, 파산, 구설이 생깁니다. 신이 행운에서 오는 파를 만나면 교통사고, 심장질환, 냉증 이런 것이 생기기도 합니다. 파는 신금이 파를 만나면 합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극합이라고 합니다. 신금을 극하는 사화를 만난다는 것인데 파, 형, 합, 고신이 한꺼번에 들어온다. 이 정도만 아시기 바랍니다. 아, 신사가 만나면 대탕이 힘들겠구나. 이 정도만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이상 복잡하게 하면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내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신이 사를 만날 경우에 합이 생기고 형이 생기고 파도 생기고 복잡해지겠구나.
연지에 사화가 있고 일지에 신금이 있는 경우는 고신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고신 문제는 요사이 사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운명이란 것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개운해 나가는 것이 운명입니다. 뒤에도 말씀드릴 일입니다만 공자란 분은 4대 성현 중에 한 분이지만 2500년 약 2500년 전에 춘추 전국시대에 중국에 사셨던 성현입니다. 공자도 답답하면 점을 쳐보기는 했답니다. 그 시절의 방법대로 점을 쳐보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생각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개운해 나가는 것도 사람이다. 운이란 것이 있기는 하지만 개운해 나가는 것도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공자입니다. 그것은 공자의 이야기의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이야기가 엉뚱한 대로 좀 갔습니다. 신이 묘를 만나면, 묘는 왕지입니다. 자, 묘, 오, 유이죠. 묘를 만나면 원진귀문이 생깁니다. 원진귀문이란 것은 특히 신이 묘를 만나서 생기는 원진귀문은 기회주의, 두통, 잔병, 잔머리 굴리다가 서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신이 묘를 만나면 암압까지도 생깁니다. 신금 안에 있는 경금, 묘목 안에 있는 을목이 을경암압을 해서 짝짝꿍 뒤에 가서 엉뚱한 짓을 벌이다가 그것이 뽀록 나가지고 대중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신묘입니다. 그래서 신이 묘를 만나는 것은, 왕지 중에서 묘를 만나는 것은 원진귀문 암압이다. 키포인트입니다. 신이 살을 만나는 것, 신이 일을 만나는 것과 함께 신이 묘를 만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 키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신은 여연입니다. 여연이란 것은 신금 안에 경금이라는 평관이 경금안이 아닙니다. 임수라는 평관이 있어서 병신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병신이라는 여명은 이 여명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집 밖에 있는 다른 남자를 힐끗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이 여연이 있다는 것은 썸씽 한 번에 문제, 한두 번의 문제로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오지 가정 파탄이 나는 정도는 아닐 수 있지만 집 밖에 있는 남자를 쳐다보게 되는 것이 바로 여연입니다. 신이 오를 만나면 탕화, 신이 인을 만나면 탕화입니다. 아까 인목을 만나거나 사화를 만나거나 신금을 만날 때 탕화라고 했는데 오늘은 병신이니까 병신의 신금이 인목을 만날 때 탕화까지 됩니다. 지충에다가 탕화까지 되는 모습입니다. 병신은 신금입니다. 현침입니다. 죄송합니다. 병신은 현침입니다. 현침이란 건 위나 아래가 뾰족해서 남을 뾰족한 것으로 폭폭 찌른다는 것, 남을 자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지지신금, 간목, 천간신금, 묘목, 오화가 현침이지만 현침이 3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자수, 정화, 미토, 유금도 현침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자수, 정화, 미토는 뾰족한 것이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지지신금, 간목, 천간신금, 묘목, 오화보다는 뾰족하게 찌르는 것이 약한데 이 신금, 간목, 신금, 묘목, 오목, 신갑, 신묘, 오가 3개 이상 있을 때 자, 정, 미, 유가 있으면 현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금은 뾰족한 것이 아닙니다. 평두입니다. 그런데 왜 현침으로 취급하느냐? 유의 성질이 수사, 감사, 조사하고 남을 뒤집으려고 남을 콕콕 찌르는 글자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자의 상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지에 신금이 있을 경우에 있고 일지에 유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통적인 진도화가 성립됩니다. 요 사이는 반대로 일지에 유금이 있고 월지나 시지에 신금이 있을 경우도 진도화로 인정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연지에 유금이 있고 일지에 신금이 있는 경우는 도사또와 나이 살 차이가 많은 사람과 연분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결혼한다는 것이 아니라 연분이 될 수 있다. Something special한 러브 어페어즈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성인묘, 초성인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신일주에는 천간이 병화입니다. 천간에 일간이 병화입니다. 천간에 임수나 개수가 있고 지지에 진토가 있으면 부성인묘가 됩니다. 반대로 초성인묘, 이 병신이 남자 명식일 경우에 천간에 병화일간 내가 있고 재성인 경금이나 신금이 있는데 지지에 축토가 있으면 초성인묘가 됩니다. 부성인묘나 초성인묘는 나와 사이가 멀어져 있는 배우자가 집에 있거나 내 배우자가 나에게 도움, 가정의 생활에 도움도 되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거나 한 집에 살면서 정이 떨어서 따로 각방 쓰는 경우가 세월이 오래되는 경우에 부성인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성인묘, 초성인묘와 함께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살아서 헤어질 수도 있고 죽어서 헤어질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까지는 조금 안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병신의 아주 특장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신은 문창입니다. 문창이란 것은 문학적인 재질이 있고 글 잘 쓰는 이야기 분들을 말합니다. 문창은 거의 대부분이 식신입니다. 식신인데 병에서 신을 보면 식신이 아니고 재성입니다. 병신과 정유만이 재성이고 편재이고 나머지는 거의 문창은 식신이다. 그래서 문창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병신하고 정유는 재성이기 때문에 곡히 문창은 식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병신일주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성을 이용해서 억부의 모습이 되는 사주가 바로 이 사주의 예입니다. 정묘, 개축, 병신, 무자. 정묘, 개축, 병신, 무자. 오행이 다 있습니다. 오행이 다 있으면 괜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화가 둘, 수가 둘, 토가 둘, 금이 하나, 목이 하나. 월지 축토 안에 있는 개수가 월간에 투간되어 있습니다. 개수가 투간되어 있으니 개수는 둘이지만 힘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일지신금과 시지자수는 바로 신자진 수국이 되니 물의 힘, 수기가 대단히 강합니다. 잘못하면 화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에 있는 정화, 급제가 연지에 있는 묘목의 생조를 받아서 정화가 강해지고 이게 바로 일간인 병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수기가 강해도 바란스를 유지할 수 있는 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물론 중국 옛날에 중국 사람이죠. 중국 공산당의 그 일들을 주로 해왔던 사람인데 대만 문제를 주로 이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일본 유학을 하고 중국 공산당의 일을 도와주었던 사람인데 공산당에 하여튼 의용단체인지 그 뭐 그런 데서 일을 주로 해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가 많고 위험하지만 바로
정화, 묘목이 억부의 역할을 해서 바란스를 유지하게 된 사주입니다. 사주가 비교적 좋은 사주이고 말년까지 잘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